4월을 기점으로 지금 실손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를 것이다. 하지마.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거. 다시. 올해 7월에 실손보험 바뀐다면서요. 꽤 좋아. 지금 꽤 좋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하셔야 될 거예요. 구실손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기준점을 잘 못 잡겠어요. 왜냐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컬미? 실손이 정말 필요합니까?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거다. 갈아탈까? 유지할까? 암보험은 암에 안 걸리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실손보험조차도 빠져나가는 보장 범위가 있거든요. 보험으로 뭔가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좀 해두시고, 만약에 치료비를 쓸 일이 없다, 이번 달은 안 아파, 과자 사드세요. 연금이 나오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의 조건, 숨만 붙어 있으면 주는 게 연금입니다. 노후는 정말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과 같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언니, 김사부에게 물어봐 채널에서는 언니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널리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치매보험으로 넘어가.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실손이 중요하냐면 실손이 요양병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됩니까? 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나도. 되죠. 네. 어떻게 알았지? 제가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아니야 된상 그건 뭐 전문가님이시니까 당연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실손은 어떻게 보면 그 치매 보험을 드는 것도 하지만 그만큼의 이 실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에 따지면 그러면 요양원이 남기는 하지만 사실은 요양병원도 치매로는 갈 수 있는 거니까 장기보험도 그렇죠. 가능하고 그러면 실손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크다라고 보면 사실은 실손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저도 상담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실손보험을 전환하셔라 이런 권유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선택은 고객이 하는 몫이지만 전환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비교를 해드려요. 뭐라고 비교를 해드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만원 보험료를 내고 계시잖아요. 10만원,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실손보험료가 2만원 정도, 2만 5천원이라고 하죠. 2만 5천원이라고 하면 30만원이죠. 1년에 30만원을 내시는 것과 120만원을 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차이예요? 90만원 차이잖아요. 그렇죠. 90만원을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병원에 갈 만한 이벤트가 생겼다고 예를 들어보죠.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어요. 옛날에 실손 90%짜리죠. 맞습니다. 90%짜리면 100만원 중에 9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실손은 비급여 치료가 일부 붙어 있고 그 중에 MRI 도수 치료가 껴있다고 하도 70%를 받는다고 너그럽게 한번 생각해보죠. 큰 폭으로 100만원의 치료비를 내고 나는 7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차이는 20만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보험료 얼마 차이 났죠 아까? 90만원? 90만원 차이 났습니다. 20만원 덜 받는데 90만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맞는 건지는 어이가 없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고객분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바꾸고자 하시고 저는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선택은 고객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는 지출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돼야지 그것도 낼 수 있을 만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이에 지금 10만원인데 이 나이보다 한 10살 더 가시면 그러니까 15만원 20만원 내실 텐데 70대 80대 갔을 때 실손보험이 과연 유지가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 지금 옛날 실손이나 표준화 실손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보험료 부담 때문에라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우리 항상 얘기하듯이 보장이 옛날 게 좋아 지금 나빠져.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돈을 벌 때는 뭐 돈 버는 만큼 벤츠도 몰 수 있는 거고 사실. 벤츠. 예를 들면 벤츠 물론 아닙니다만 내가 돈을 벌 땐 벤츠 몰 수 있는 거지. 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은퇴해서 돈이 없는데 벤츠 계속 타면 오히려 수리비는 더 들어갈 거고 유지비는 더 들어갈 건데 그럼 벤츠 타는 게 바보짓인 거잖아요. 그땐 그때에 맞게 차를 뭐 아반떼가 됐건 바꾸는 게 현명한 것처럼 나는 실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장의 차이, 즉 벤츠가 아반떼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하지만 내가 그걸 몰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안 모는 게 현명한 거지. 몰지 못하면서 가장 좋은 거 갖고 있으니까 끝까지 몰려고 하는 건 오히려 나는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고 그거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 크다라는 거지.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뭐 경제적 여력에 따라서 벤츠를 탈 수도 있고 좀 줄어들었으면 나중에 아반떼로 차를 바꾸면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지금은 구실손 옛날에 그 1세대 실손이나 2세대 실손으로 가입해서 좀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고 있다가도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줄어들고 하면 한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아 그런가요? 나는 그냥 그죠? 기본적으로 지금은 제도성으로 인해서 과거의 실손을 착한 실손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소비자께서 내시는 비용들이 좀 과도하니까 그것을 좀 표준으로 좀 잡아보고자 자꾸 신규 실손을 내보내고 있고 3세대 실손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7월 달에 4세대 실손이 나올 거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료를 잡아가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되면 그거를 똑같은 정책화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또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환을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빨리 전환하는 게 낫다? 아 꼭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분명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환 제도를 막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전환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갈아타라라는 메시지거든. 네. 그죠? 갈아타. 왜냐하면 새롭게 싸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새롭게 가입하려고 하면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심사를 거치면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환제도를 만든 이유는 갈아태우겠다라는 의도거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마 정권이 바뀐다고 국민에 대한 의료 복지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 기본적인 틀은. 그러면 실손의 중요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세월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전환 실손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 줄 거다. 대신에 그런 보장률이나 이런 게 바뀔 거지. 나는 몰더라도 분명히 기름 조금 터주고 몰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다 붕괴되는 시스템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겠죠? 나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사실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실손만큼 줄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워낙 많이 바뀌니까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쏟아봤습니다. 네. 뭐 그래도 가져가야죠. 최대한 가져가는 데까지는 뭐 물론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뭐 암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서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월 한 20만 원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건강보험이 체계를 잡아놨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면 실수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투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오해하실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만큼 비급여 치료가 자꾸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늘어나니까 그렇죠. 많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또 제가 들어오고 말하는 건 있으니까 기본적인 치료, 혈액 투석 받는 거 그 자체는 그렇죠. 뭐 전통적인 치료들. 그러면 월 한 20만 원 돈밖에 안 들고 그게 건강보험으로 인해서 그러면 사실은 크게 실손이 물어주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니까. 2017년에 이 착한 실손이 들어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문재인 케어까지 이렇게 좀 시행이 되고 했었고 그때 시행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발표됐던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시행된 것들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사실은 착한 많지 실손 않아요. 배경이 그거거든요. 야, 건강보험이 비급여를 급여화할 거니까 그러면 실손 니네는 물어주는 게 줄어들잖아. 그래서 좀 싸게 해. 이거였거든요, 메시지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안 되고 있잖아. 특히 MRI 같은 경우도 뭐 비급여 치료는 비급여로 새로운 하겠다는 치료가 거죠. 늘어나니까 일단은 그러면 건강보험이 바로 등재가 안 되니까 비급여로 가는 거고, 그리고 치료 목적에 부합하면 실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어쨌든 역할은 다루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그 민영보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술이 자꾸 나오는데 예전 거를 자꾸 이제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수가가 높으니까 잘 안 되고 이게 정체되고 있는데 자꾸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비해서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좀 많이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지금 뭐 착한 실손이기도 하고 4세대 실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결국은 중요한 건 뭡니까? 실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실손은 헷갈리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여태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3세대 실손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3세대 실손을 살짝만 정리를 해드리면 예전에 이제 전액 뭐라 그랬죠? 뭐 그 급여와 비급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뭐 도수 치료랑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었던 세대가 100%? 1세대였고 네. 1세대도 이제 약간 혼재되었는데 1세대에서도 질병 쪽은 90%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2세대로 바뀌면서 전체 다 90%로 이제 올라온 거고 3세대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2017년 4월 1일부터 나온 착한 실손은 급여의 항목에 대해서 90%, 오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80%, 또 비급여 항목 중 3종이라고 해서 MRI, 도수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주사제 이 세 가지는 70%로 보장한다라는 게 가장 큰 스킴이었는데 자 그러면 4세대 2021년 7월에 바뀌는 4세대 실손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